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해진역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제 마음은 늘 쓸쓸한 바닷가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세상 모두가 떠나버린 듯 음침한 기운만 감도는 이곳에서 저는 또 하루를 보냅니다. 제 나이 58, 낡은 영화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제 삶의 영화는 이미 30년 전에 멈춰버린 듯해요. 가끔 흐릿한 기억 속에 그 시절이 떠올라요. 동생 영웅이와 제가 참 끈끈한 정으로 뭉쳐 살던 시절 말이에요. 저는 늘 동생에게 든든한 버팀목, 주인공의 거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착하고 순수했던 영웅이.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오해가 우리 둘 사이에 깨진 거울처럼 돌이킬 수 없는 틈을 만들었죠. 그 일 이후 동생과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저 혼자만 끙끙 앓아온 가슴앓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멍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이사 준비를 하다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인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영웅이와 제가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영웅이가 선물했던 낡은 오르골이 들어있더군요. 사진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의 저는 죄책감에 눌려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 사고는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터놓는 것을 영영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르골 태엽을 감으니 희미하게 옛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이 멜로디는 시간을 담은 병처럼 그 시절에 순수했던 저희의 모습만 담고 있는 것 같았죠. 동생을 향한 이 애틋함이 저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을까요? 저는 이 애틋함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영웅이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의 소중한 기회를 가로챈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오해가 저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죠. 30년 만의 만남은 마치 운명적 인연처럼 찾아왔어요. 영웅이가 외과 의사가 되어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은 알았지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영웅이는 예전에 따뜻했던 동생이 아니었어요. 눈빛에는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있는 듯한 표정. 그는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억지로 미소 짓다 외면하더군요. 그 미소는 저를 향한 냉담함의 표현이었어요. 그가 일하는 대학병원의 웅장한 위압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영웅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딸 지유가 심장이 안 좋다고. 지유라는 이름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죠. 알고 보니 영웅이는 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가 했던 행동을 영웅이는 저의 이기심에서 나온 위장된 선의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해의 벽은 너무 두꺼워서 저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저 눈물을 참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영웅이의 딸 지우가 갑작스러운 급성 악화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발이 묶인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응급실의 불빛이 마치 저의 죄책감을 비추는 것 같았죠. 영웅이에게 지우는 그야말로 이야기의 촉매제였을 겁니다.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라도 그는 더더욱 저에게 모질게 굴었을 테니까요.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영웅이는 푸른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우가 심장이 아닌 30년 전 영웅이 사고로 인해 저에게 온 금단의 사랑에 얽힌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는 사실을요. 지우는 사실 가짜 환자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병은 너무나도 깊었던 겁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처럼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30년 전 제가 영웅이 대신 사고를 겪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죠. 수술실 앞 저와 영웅이의 친구인 가인이 서 있었어요. 가인이는 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영웅이는 저를 향한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숙명적인 만남에서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환자 상태가 급변했다고. 초를 다투는 긴장감이 복도를 덮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30년 전에도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그의 딸, 제 조카를 살려야 했죠. 저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제가 지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맹렬히 주장했어요. 저의 이 헌신이 비로소 영웅이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영웅이는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술 중 모니터의 파형이 널뛰는 극한의 순간에 영웅이는 제 헌신적인 결정을 듣고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그제야 30년 전의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희생했고 그 희생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영웅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의 말 한마디에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가슴앓이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운명적 재회를 맞이한 남매가 되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웅이는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며 저를 쓸쓸한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영웅이는 저에게 시간을 담은 병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이가 저에게 보내는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병을 품에 안고 벅찬 감격에 잠겼어요. 이제 저의 삶의 영화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시련이 우리 가족의 끈끈한 정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